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입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가능한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 뒤에 광경을 보십시오. 오늘 안 그래도 오전에 사무실 나오는데 보니까 성수대교가 제가 저는 이제 강북에 사니까 강북 쪽에서 강남 쪽으로는 좀 뻥 뚫렸는데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온 데는 다리를 끊었더라고요. 다리를 끊고 보니까 왜 이렇게 차들이 밀리나 봤더니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 한 대를 갖다가 완전히 경찰차를 대놓고 차를 갖다 이렇게 무슨 고기 모으듯이 모아서 한 대 한 대 실제 그 차 안에 태극기가 있는지 흔한 얘기로 무슨 시위 용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거는 여러 번 경험했던 사항입니다. 언제냐고요? 1980년대 이른바 전두환 50 정권 시절에 전두환 철권 통치 시절에 툭 하면 다리 끊고 툭 하면 불시로 검문 검색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1987년 언필칭 60 항쟁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6.29 선언을 통해서 드디어 88년 노태우 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를 갖다 맛보기 시작했죠. 32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독재, 코로나 파쇼가 시작되면서 이게 내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절, 즉 긴급조치, 유신 말기에 그 어목하던 시절을 갖다가 다시 근 40년 만에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 첫 시작했을 그 무렵 86년 87년 그 무렵에 서울 시내에서 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이들은 코로나 이 하나 갖고 마치 여의봉 마냥 무슨 전과의 보도 마냥 툭 하면 주었다 놨다 저는 초기에는 정은경 질병본부장 현재 질병관리청장입니다마는 괜찮게 봤습니다마는 결국 그 한간에 떠도는 말 그대로 결국 지역적인 그런 연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정은경 청장 결국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마치 과거 히틀러 정권의 보면은 히틀러 정권이 6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갖다 아우슈비츠에서 그야말로 독사시킬 때 그때 앞장섰던 의사들이 있습니다. 마이히만이라든가 이런 그런 집행자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의사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너무 똑같습니다. 강제 검사하듯이 자 너는 정신병 경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가 정신병자니까 넌 강제로 검사하고 만약에 그런 기미가 있을 때는 넌 강제 불임 수술을 해야 돼 라고 집행했던 것이 과거 히틀러 나치 정권입니다. 우리 이미 한 30여 년 동안 너무나 민주주의를 만끽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왜 이러지? 라는 그냥 얼떨떨한 느낌이 있지. 저희같이 박정희 대통령 말기 긴급조치 시대를 살아봤던 사람들 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면 직장 초년병으로서 분통을 터뜨렸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30년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구나. 이거야말로 나쁜 의미의 르네상스구나. 복고풍이 다시 또 몰려오는구나.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이번에 추석 연휴 중에 이제 가족 친지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정부 사람들은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로남불은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라고 우기는 정도지만 이 문재인 정부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들은 흔한 얘기로 주문 주고 까면 까라는 대로 하는 그냥 일반 우매한 민중에 불과할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깨어난 선각자, 우리는 계몽주의자고 계몽군주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먹고
또 우리는 잘 살고 또 우리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보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것이 바로 조국이나 추미애나 이와 같이 사실 그들은 특히 추미애 같은 경우 운동권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근거 없는 그런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자, 사진 하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바로 10월 1일. 그러니까 이번에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봉하마을에 성묘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국민들에게는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고향에도 가지 마라. 사람들 만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낙연 씨를 비롯한 이 정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낙연 씨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저쪽 김해 봉하마을까지 달려가서 권양숙 씨 만나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그 주변에 온 관광객들 만나서 사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에게는 불효자는 옵니다. 고향도 가지 마라. 귀성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서 할 거 다 하는, 즉 우리는 너희와 달라 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내로남불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특등 국민이고 우리는 특등 국민으로서 너희를 지도해야 될 그런 우린 지배계층이고 너희 피지배계층은 너희 피지배계층인 국민은 우리 지배계층인 우리가 머리 좋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우리가 까라면 까고 뭐 흔한 얘기로 뭐 하라면 뭐 해야 되는 바로 개, 돼지 같은 존재다라는 우월의식이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씨는 마침 어제도 보니까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경찰이 힘에서 압도해야 봉쇄할 수 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광화문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광화문을 갖다가 경찰 180개 중대가 동원됐습니다. 11,000명. 그 11,000명의 전경들은 그렇게 촘촘하게 모여있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아니 일반 국민은 실내에선 몇 명, 실외에선 몇 명 모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광화문으로 접근되는 모든 도로를 갖다 봉쇄하고 사람들을 일일이 신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전두환 50 시절에 보면은 불신검문, 그것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980년에 있었던 불신검문이 이제 훌쩍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문재인 정부에 드디어 전두환의 꿈이 문재인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왜? 실제 보면은 전두환 정부 시절을 갖다 보냈던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 그 당시 초등학교 다녔던 애들이 지금 어영부영 50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이른바 지지계층이 40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40대들은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 즉 1980년부터 1988년 초까지, 87년 말까지죠. 그러니까 87년 6.29 선언 이후에 확 풀어졌으니까 87년 6.29 그 6월까지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요즘 40대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초등학교 때 뭘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감수성이 풍부하던 이미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 대부분을 갖다가 그야말로 노태우 시절, 김영삼 시절 이렇게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떻게 번창했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만개했던 그 시절 살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보면 그런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꿈에 빠져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마침 모든 정책에서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갖다가 마치 조자룡 헌칼 쓰듯이 전가의 보도 마냥 이것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국민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 권리를 갖다가 계속 야금 압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이 하는 순간 다시 전두환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정부가 공무원이 국민들의 목을 갖다 틀어주면서 마구 폭정을 갖다가 일삼던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코로나 갖고 쓸 겁니다. 절대 코로나 종식선언 안 할 겁니다. 왜? 코로나가 있어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또 확 정은경, 이른바 호남의 딸이죠. 정은경 통해서 쫙 가니 이제 검사자 수 늘려서 확진자 수 늘려갖고 국민들 꽉 틀어막고 또 조금 뭐 할 만하면은 쫙 풀었다가 또 땡기고 거기다 적당한 시점에 가서 또 돈 때리고 세금 뜯고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것이 번연히 보이는 그 순간 바로 2020년 10월 3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한강 갔다가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내가 이미 뜨끈뜨끈한 물속에서 이미 물이 펄펄 밑에 불길은 끓어오르고 있는데 어렵게 피와 땀으로 찾아낸 국민의 권리를 갖다가 야금야금 문재인 정부 386 운동권들한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